그냥 20번은 첫 번째 줄에 바로 주제문이 바로 나와버리죠. 거기 보시면 If you are an expert, 네가 전문가라면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렵죠. Having a high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뭐야 이게? 누가 주어죠?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너가 만약에 전문가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시예요. 예시. 네가 전문가라면 갖는 것이 주어죠. 뭘 갖는 거라고 나옵니까? High follower count죠 이렇게. A count. 그러니까 follower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ollower예요. 구독자 수. 구독자 수에서 숫자를 여기서 count라는 숫자를 썼어요. number라고 안 하고 A count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독자 수. 높은 구독자 수를 갖는 것이, 그러면 그 count 수가 사람 숫자죠. 이것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뭐뭐에 대한. 뭐에 대한? Your social media account죠. 계정이죠. 계정. 전치사 명사 계정. 너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높은 팔로워 숫자, 그죠? 구독자 수를 갖는 것이 하고 동사가 여기죠. enhance. 강화시켜 줍니다. All the work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강화시켜 줍니다를, 이게 요지예요. 다만 이 글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이니까 이 주제문에 담긴 이 사람의 요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야 되죠. 주제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강화시켜준다 라는 말을 이 사람의 말로 뭘로 고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죠. 팔로워의 숫자는 인기라는 단어로 바꿨고요. 팔로워의 숫자를 popularity, 인기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enhance all the work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강화시켜준다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의 줄에서 그냥 정답이 나와버렸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나왔죠. 정답은 나왔는데 이거를 혹시라도 2번이나 뭐 4번, 5번 쪽을 틀리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냐면, 이제 오답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Great example하고 여기서부터 예시거든요. 이 저 밑에까지가 예시예요. 그러면 이 예시에 나와 있는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조심하세요. 네가 읽고 있는 글이 주제문인지 예시인지를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예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세종대왕은 죽었다.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글의 요지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아니라고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코미디언은 이거를 설득시켜주기 위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의 구독자 수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게 코미디언이에요. 그래서 20번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정답은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줄에서 내가 주제문을 놓쳤을 때는 마지막 줄이 있죠. 마지막 줄 누가 한번 해석 좀 해보실래요? 이 주제문하고 이 마지막 결론, 정답은 2번 나왔죠. 4개 2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 중에 you need to adapt.
adapt. 너는 적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those who 뭐한 사람 don't adapt. 적응하지 못한 자는 make it이 성공하다죠. 이루다죠. 또 만들다 하지 마세요. make it은 여러분 듣기평가에서도 I don't think I can make it 하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make it 성공하다라고 해석하죠. 성공하다 very far 그렇게까지 크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문하고 결론의 관계는 여기는 뭐뭐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뭐뭐이다 요지라고 하죠. 이다. 이것은 이것입니다라는 요지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많이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밑에 것은 아니다 요지예요. 아니다. 아니다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쁘게 살지 말자 이렇게 쓴 거죠. 네가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 성공하지 못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강한 부정은 강조입니다. 강한 부정. 넌 성공하지 못할 거야. won't 정도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will not. 굉장히 강한 거예요. won't. 되게 강한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20번은 끝내고요.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에 정답이 되는 포인트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도 정답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overwhelm 하다라고 느낄 때 by the amount of the responsibility 그죠?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잘 봐야 된다도 책임감 중에 하나니까 have to deal with in your own life 네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해결을 꼭 봐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해석을 이제 하면 되죠. You a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이게 무슨 말이에요? You a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이렇게 조동사를 두 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will이나 can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못 쓰지만 will be able은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be going to have to 조동사 두 개 붙여놨죠. 해야 될 것이다. 근데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주장이에요. 주장. 강한 주장이죠. have to. We are going to have to. 너는 그렇게 앞으로 꼭 해야만 할 것이다. figure out은 찾다죠. 알아내다. 자, the way. 주제문에 잘 나오는 추상적 단어죠. 방법을 꼭 찾으셔야만 합니다가 이 글의 요지예요. 네가 만약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네 인생에 압도를 당하고 있다면 뭔가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 새로운 방식 어떤 해결 방안을 찾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뭔지를 잡으면 이 글에 주장하는 바가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구나. 방법을 찾아라. 밸런스 아웃이죠. 그죠? 밸런스 아웃. 여러분 밸런스 아웃이 뭔지 아세요? 밸런스 아웃이 상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인생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으면 이렇게 밸런스 아웃을 시켜야 되죠. 밸런스. 이게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도 있고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프셋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오프셋이 만들면 0이 되는 겁니다. 밸런스 아웃. 이 세 단어는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0을 만들다. 그러니까 네 인생이 이런 게 있다면 방법을 찾으세요. 플러스 시킬. 0을 만들 방법을 찾으세요가 이거는 요지예요. 근데 그 0을 할 것이 누구냐 이거지. 0을 만들어줄 그 방법이 누구냐 이거죠. 이게 해결책인데 그게 어디 나와요? 바로 나왔죠? 이거 누가 해석 좀 해보세요. Somebody that you can turn to. 그 다음에 또 to tell them that. 이거 해석 누가 좀 붙여서 해석 좀 해봐요. 이거 끊어있기. 한 지문에 한 문장씩은 해석을 제대로 하세요. 예를 들면 is there somebody? 하고 문장이 끝났죠. 누군가 있니? 어떤 사람? that you can turn to. turn to가 의존하답니다. 네가 의존할 사람이 있느냐? 하고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이거 하기 위해
이거 할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 이거 하기 위해 하셔도 되고 수식을 두 번 하셔도 됩니다. 네가 의지할, 말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들에게 뭐를?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너무나 내게, 이건 비유법이죠. 내 그릇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 이 얘기죠. 할 일이 너무 많아. plate. You are feeling too overwhelmed by this responsibility.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의 주장의 way가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해결 방안이 결국에는 말할 사람, 의지할 사람을 찾아라 이거죠. 그 말을 써놓은 게 몇 번이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Turn to somebody that you turn to. 외워두세요. You can turn to. 의지할 만한 사람. 그죠? 그 다음 22번 가겠습니다. 바로바로 풀리니까. 이게 지금 22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유형 3점짜리로 배점이 많이 돼요. 고3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서 여기는 뒤에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애매해져요. 뒤에 글이 워낙 예문이 길어서 뒤에 예문 이해 가세요? 예문이 더 짜증나죠. You can perfect, 그죠? 완벽할 수 있지만 you need to change. 이런 방법,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perfect가 중요한 게 아니라 perfection은 사실상 가능하기는 하다. 네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perfect가 아니라 complete의 개념으로 바꿔라. 얘를 delete, perfect라는 단어를 없애고 네가 마라톤을 뭐 2시간 안에 뭐 이렇게 해서 탁 들어오면 perfect 하지만 그게 아니라 완주하는 데 의미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complete 하는 데. 그죠? 완전히 완수하는 거를 집어넣으세요.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예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가. 하나는 perfect 합니다. perfect shot. 하나는 ugly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죠. A와 B. 하지만 A, B는 같다. 따라서 퍼펙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글리 할지라도 점수를 2점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기 막 멋지게 나오죠. 막 15foot shot 막 15피트에서 슛을 쏴가지고 rim 그죠? 네트 never touch the rim 링도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거죠. 농구 골대에 있는 그게 rim이지 링은 아니었던 거죠. 그 림도 안 맞추고 공이 샥 들어갔어요. 그러면 perfect shot. That was a perfect shot.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인생은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이 또 한 번 슛을 쐈을 때 공이 어떻게 되냐면 but this time 이번에는 한쪽 림에 맞았어요. 팅 맞고 떼굴떼굴 공이 굴러서 0.5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그죠? 그 다음에 공이 네트로 들어갔어요. 어글리하다 이거죠. 깔끔하지 않다 이거죠. 그럴지라도 이것도 increase by 2포인트 2점은 올라가지 않았냐. 그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돼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너는 complete, 완수했고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몇 번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delete and insert를 합쳐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define, 정의를 내려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redefine. 이 단어만 알면 되겠네요. 23번 굉장히 추천합니다. 뭐 때문에 추천하냐? 글도 글이지만 선택지가 너무 좋아요. 2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가 정답이 아닌 이유를 제가 10초 드릴게요. 2번과 4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말해보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일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first impression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24번. 여긴 제목이네요. first impression이 함정이죠. first impression.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지 아니면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이제 이런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선택지 2번은 왜 틀렸죠? 임프레션이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인상, we give, 우리가 주는 첫 번째 인상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job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못 가라는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했던 그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임프레션이 들어간 요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선택지 2번이 왜 틀렸죠? 첫인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첫인상이라는 소재죠. 소재. 이 소재를 가지고 다른 주제를 만들어 버리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흔히 쓰는 속임수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제시하고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소재가 대한민국의 교육이에요. 근데 그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본의 제국주의부터 시작이다. 이게 요지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 이 글의 요지인데 그거의 역사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일본식 제국주의, 전쟁에서 전쟁 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시키는 대량 생산 공장 체제를 가져서 따온 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요지는 아니란 말이죠. 맞죠? 이거를 없애고 우리의 국민성에 맞는, 우리의 문화에 맞는 우리만의 교육을 만들 자가 요지인데, 그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첫인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른 주제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가장 흔한 무관한 문장 만들기. 이게 무관한 문장 만들기에서도 무관한 문장 풀이 방법하고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근데 요지, 주제, 빈칸, 제목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방법이 오답 선택지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요령이기 때문에 알아달라는 겁니다. 같은 소재, 다른 주제.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어 가지고 말장난. 오답 선택지는 다 말장난이에요. 그럴싸한 보이는 말장난.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면 좀 웃겨요. 그러니까 약간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눈에 딱 꽂혔던 단어가 선택지에 딱 나오면 일단 한번 의심하세요. 일부러 쓴 거니까. 이게 정답이라면 단어를 바꿔서 쓸 거 아닙니까? 동의어로. 그러면 2번 선택지에서 틀린 표현은 뭐가 있는 거죠? 첫인상의 기초에서 judging others,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글은. 그죠? 그런 첫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점. 이게 이 글의 문제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능력을 키우자? 남이 나의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또는 판단이 됐다 손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더라도 내가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니스를 스스로 cultivate, 개발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이 글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2번 선택지는 첫인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주제를 잘못 잡아놨잖아요. 그럼 선택지 4번은 뭐가 틀려요?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Strategies that help improve your presentation skill.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너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들. 이런 걸 무슨 오류라고 그래요?
이것도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정해진 패턴입니다. 무슨 오류? 오늘 이제 좋은 오류 만들기 방법, 요령 만들기 방법이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주 쓰는 방법. 어떤 오류? 여기서의 발표는 어디에 국한돼 있어요? 네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국한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4번 선택지는 뭐를 늘려버렸어요? 너를 표현이라는 거에서 너를 빼고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확대 해석했죠. 이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 오류예요. 성급한 일반화. 여기서는 오히려 주제가 제한돼 있죠. 너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발표 이거잖아요. 근데 그 너라는 사람을 표현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라 라는 것을 빼버리고 일반화 시켜놔버렸죠. 발표 능력의 향상 이렇게. 이게 성급한 일반화 오류.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학생들은 범위를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표라는 소재가 나오면 그 발표 중에서도 너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에 국한돼 있어요.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쓰겠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쓰겠어라고 네가 딱 골랐잖아요. 발표라는 이 넓은 다양한 표현들 중에 나는 나를 표현하는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발표를 선택한 건데 일반화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정답은 너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시켜라. 이거죠. 왜냐면 남들이 너의 퍼스트 첫인상을 가지고 오해를 하니까. 그러면 딱 오답 나오는 거 요령 알겠죠? 너의 첫인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른 주제 만들어버리고. 그죠? 발표 능력이라는 것을 성급하게,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가지고 범위를 잘못 잡았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오류.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지 2번, 4번을 반드시 공부해 두세요. 24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정답만 얼른 보고 넘어갈게요. 정답되는 부분이 어디였죠? 이제 이름은 또 고민이네. 방금 주제에서 선생님이 지문에서 딱 꽂히는 단어가 선택지에서 보이면 정답으로 찍지 말라 했는데 여기에 딱 꽂히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That is what the feedback from your body. 너의 몸으로부터 오는 feedback. 그죠? 이것이 able to give you.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what.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에 your body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라? 너무 쉬우면 이런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쉬우면.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29번 갈게요. 그래서 1교시는 2번, 그러니까 2점짜리 쉬운 거 위주로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1교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리 시간에는 녹화는 하는데 유튜브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제가 링크를 보내주면 그 구글 드라이브에 뭡니까?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열어볼 수 있게끔 거기다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지점에서도 좀 문제가 됐대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 듣는 애들이, 그럼 선생님 저희는 뭐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업에 2시간짜리를 다 올려버리면, 그럼 여기 와서 듣고 있는 사람은 뭐죠? 이제 이런 좀 불만이 있었다고 해서 학습권 보장. 실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절반 이상은 올리지 말라고. 대표님이 그러니까 강의 녹화에 절반 이상을 올리지는 말라고 얘기가 나와서 수업을 2점짜리만 하고 우리 이따가 뒤에 것은 3점짜리 녹화한 것은 안 올립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결정이 났대요. 이제 저희 그 수택 지점에서는 온라인 강의하고 하루하루를 섞어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냐 이거지. 이제 이런 점에서 생각해서
대표님이 전 강의를 올리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상 여러분도 조금 불만이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수강생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저희는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무런 생각 없었어요? 그쵸. 제가 여러분한테 뭘 준 줄 아깝겠습니까? 뭐 수업 어차피 다 하는 건데, 그죠? 왜 나를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니? 자, 29번 보시면 1번 좋은 문제죠. 1번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 1번 선택지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니까, 그죠? 이 전치사가 첫 번째 이 자리가 네 자리냐 이거 물어보세요. 이 자리가 네 자리 맞냐? 그것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치사라면 뒤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means that. 어차피 여기는 대시 빠졌으니까. You are using your time. 끝. Time and resources to produce 하기 위해. Produce many things. 끝. 그러니까 전치사가 안으로 앞으로 들어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전치사가 속한 것은 이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뒤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for로. 그죠? 그럼 누구랑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대명사랑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대명사. 그 대명사가 여기 있는 명사랑 똑같으니까 for the things였죠. 그러한 많은 것들을 위해서 그 뒷문장 보니까 You are a provider for the things 이 말이었네요. 그 많은 사물들을 위한 제공자. 그것도 하이 코스트니까 비용이 비싼. 네가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일이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선생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 여러분 단어 시험지 채점 매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거 말고 더 값어치 있는 일을 그 시간에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지를 채점해주면 저는 하이 코스트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채점은 답안이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내가 그걸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맞죠. 그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이거를 내가 공식화 시키지 않으려고 전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식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공식을 실제로 문장에서 읽어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입니다. A high cost provider.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 오면 관계 부사가 오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관계 부사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뭐라고 이름을 바꾸자 그랬다? 관계 전명사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부사적 개념은 없습니다. 부사적 개념이 아니라 전치사와 여기 앞에 있었던 명사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 전치사 명사가 얘고요. 그 명사를 대신하는 위치를 썼고 전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여기다 앞에다 붙였고. 그래서 전명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관계 부사는 관계 전명사. 관계 전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여기서는 for죠. 플러스 명사. 여기서는 선행사를 말하죠. The thing. 이 정의를 한 번만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사란 관계 전명사를 말한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란 접속사와 명사다. 아이고, 접속사랑 명사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에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의 차이는 무슨 차이였던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냐 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거를 부사 대명사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명사는 이 앞에 있어요. 있으니까 뒤에 걸 안 쓴 거니까. 근데 전치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는 전치사의 차이입니다. 전치사.
아, 치사해. 자, 그래서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문제는 정말 치사한 문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문장. 그래서 너 당신이 너무 가격대가 높은, 비용이 비싼 제공자인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당신이라는 이 당신을 그냥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면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예문이 나오죠. 의사. 의사가 예약하고 전화 받고 다 하고 뭐 정돈하고 청소까지 다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이 코스트 프로바이더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딱 봐도 무슨 문제 같으세요?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무슨 문제? 여기 정리되셨습니까?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문장 맨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문장이 맨 앞에 있으니까 얘가 주어인데 이거를 내가 앞에서 찾을 수 있냐 뒤에서 찾냐 요거의 문제죠. 앞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대명사고 그걸로 끝나요. 그죠? 근데 앞에서 it is generally in their interest, 이것은 그들의 관심사에 있음이 다인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으면 뒤에서 찾아야죠. 앞에 없으면 대명사가 아니란 소리예요. 앞에서 없으면 대명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게 아니면 대명사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거를 가짜로 대신한 필러입니다. 여기서는 필러. 자리를 메꿔준 거예요. 자리를 메꿔준 거. 그 자리를 메꿔준 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제 배웠죠? 투부정사, 동명사 다 쓸 수 있죠? that, whether, 그러니까 평서문, 의문문, 또 의문문 중에 WH 6개. 그죠? 그 다음에 의문문 아니라 평서문. 관계 부사에 선행사가 없어도 여기서는 의문사. 여기서는 관계 부사인데 선행사가 생략된 거. 선행사가 없는 관계부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 선포관. 그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까지도 명사 자리에 다 들어올 수 있죠. to에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번 시원하게 외워두시면 잘 써먹어요. 한번 시원하게 6개 그냥 딱 외워버리세요. 그냥 한번 쫙. 처음 볼 때만 이러지 한번 외우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정의를 내려주는 that, 질문을 하는 whether나 의문사, 그죠? 또는 평서문 2개죠. 이렇게 관계부사 중에 선행사가 없거나 동명사나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이 it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차라리 someone을 hire, 고용해라. 뭐 할? perform 해줄. 대신 수행해줄. 그래서 여기는 가주어이시니까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좋은 문제죠. 3번. 우리가 이거 배웠죠? 명사 뒤에 형정명. 형용사, 전치사, 명사. 그랬을 때 후치수식 이렇게. 근데 그 형용사 자리가 꼭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PP로 바꾸거나 동사를 분사, ing로 바꾸는 분사 형태도 가능하죠. 형용사가. 그래서 쓰여진 시간들, 그럼 수동태네. 뭐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가 오죠. 비동사 뒤니까 PP가 오죠. 수동태로. 수동태니까 spend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없다면 여기 PP는 BPP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지 수동태니까.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후치 수식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비동사에 이어지는 이 단어가 형용사 1 형용사 2 PP 3 ing. 그 중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누구? 당연히 PP. 왜? PP가 누구의 형태하고 비슷하니까? 동사의 형태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목적어가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알겠죠? 여기서 스펜트는 쓰여진 이렇게 해석합니다. 쓰여진 시간. 근데 이게 만약에 쓰여진이 아니면, 쓰여진이라는 수동태가 아니라면 썼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사 해석을 한 거죠. 이 spent를 동사로 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올 거라고 생각하죠. 맞죠?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다는 소리입니다. BPP. 3번 필기 꼭 잘해두세요.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얼굴을 잘 익혀두세요. 이 새끼 또 나오면 명사 뒤에 PP, 형전명이 나오면 요런 형태, 후치수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오케이?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꾸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귀여워지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를 주책이라고 하나 봐요. 없던 애교가 막 나옵니다. 진짜 선생님 처음에 딱 보면 애교 없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였어요, 원래? 원래 알고 있었어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인상이 좀 딱딱하고, 그죠?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그런 이미지였었다고 침 뱉지 말고 마스크 썼다고 막 뱉는 새끼가 하고 침 뱉어버리네 저한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형식 동사 시험 문제. 지금 이번에 YBM 시험 보시는 평내고 동아고 1과 문법상의 오형식 문제입니다. 오형식은 여러 형태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가장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목적 보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를 낼 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니까.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준동사죠. 여기까지는 단어고 준동사 여기서부터는 주술 관계가 형성돼 버려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를 하냐 당하냐로 형태가 투부정사, 동명사는 안 나옵니다. 분사 2개,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까지 이렇게 4개를 형태를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시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물어보는 능동과 수동의 관계에 따라서 이 형태가 바뀌니까 얼마나 시험 문제 되기 좋습니까? 단순히 그냥 오형식 나 중학교 때 배웠어 알아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말고요. 문장이 길어지면 네가 알고 있던 문법적 개념은 이론일 뿐이에요. 현장에서 안 쓰일 수도 있어요. 못 써요 그거를. 문장이 너무 길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find라는 동사를 보자마자 오형식 동사,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어가 이거 하다는 것, 그러니까 목적어에 대한 설명,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형용사죠. zeus. 요즘 이보단 열심히 외우고 있죠. 우리 규칙. advantage라는 명사를, 그죠? ous라는 형용사형의 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야 되죠. advantageous. 이렇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Doctor will always find. 알게 되다죠. 찾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거라는 것을 알다. 오형식이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번 딱 나왔는데 더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문법 부교재를 자습교재로 쓰는 거예요. 늘 궁금하시면 가서 봐라. 물론 이보단에도 다 정리가 돼 있지만 실제로 문제화 시켜 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풀어보는 게 좋아서 나중에 쟤는 하나 사면 돼요. 3,300제 고교 영문법 3,300제 그러니까 자습용이에요. 이렇게 교과서에서 진도를 맞추고 숙제를 내서 그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이제 5번은 이제 빠지지 않는 동사의 개수 찾기. 동사의 개수는 뭐다? 누구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 접속사의 개수에 더하기 1이다. 접속사를 쓰기 싫으면 뭘로 해라? 두 번째 동사를 품사를 바꾸는 준동사로 바꿔라.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방법입니다. 동사는 원래 한 문장에 한 개. 한 문장 한 개. 근데 두 개를 쓰고 싶으면 접속사를 쓰시던가. 접속사를 쓰기 싫으면 두 번째 동사를 준동사, 품사를 바꿔서 쓰시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은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문장이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the doctor specializes 동사 in a provision 이런 영역이죠. of physician service, 서비스, 그죠? 의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and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가보시면 who has 여기는 접속사죠. 접속사의 개수가 벌써 하나, 둘, 셋. 그러면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러한 누군가가 주어냐 목적어냐는 예에 따라 다르죠. 이거 하는 것이 리코드 키핑 하는 것이 세 이거 한다면 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cost가 will be 여기가 주절이네요. 여기가 주절이에요. 주절. 주절 주어 주절 동사. 비용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앞에 접속사 when 동사 하나 그리고 접속사 둘 그러면 동사 여기가 지금 동사가 지금 벌써 접속사가 3개인데 지금 동사가 하나, 2개밖에 없네요. 그럼 하나 더 써야죠. 접속사가 하나, 둘, 셋. 그럼 동사가 하나, 둘, 셋. 동사 셋, 접속사 셋. 안 맞죠, 뭐가? 뭐가 안 맞죠?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 동사 하나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맞네요. when 이거 했을 때 specialize and hire 누군가를 hires 고용한다면 someone을 고용한다면 고용했을 때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주어 동사하면 끝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접속사 개수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셋 동사의 개수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넷 하면 하나 둘 셋 넷 접속사는 하나 둘 셋 다 됐죠? 여기까지 끝. 하나 더 풀어버리죠. 30번이 좀 중요하니까 지금 안 중요한 거 1교시에 좀 풀게요. 쉬운 거. 제가 아까 29번까지 풀고 전략적으로 뒤로 넘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결국에는 잘 알아두세요. 6페이지, 7페이지가 결국엔 여러분들 고3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대학을 결정하는 승부차예요. 어차피 여기가 6페이지, 7페이지가 결정을 해요. 선생님 저는 5페이지 여기도 어려운데요? 맞는데 이 5페이지는 수능이라는 가정하에서는 EBS에서 이 네 문제가 다 나와요. 이 페이지는. 근데도 정답률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EBS 문제 자체가 1000개니까. 내가 1000개 중에 4개를 어떻게 그러니까 고3 때 EBS 여러분들이 꼭 나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1000개예요. 문제집이 3권이에요. 3권. 하나에 350개예요. 지문이. 그거를 외워서 내신처럼 맞추겠다?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아요. 외워서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론들을 공부하시는 게 맞고 지문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이 단어를 알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에 이득만 가지시면 돼요. 아니 해석이 내가 한번 봤던 지문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보는 지문도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네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6페이지, 7페이지가 결국에는 비연계가 많고 문제 난이도가 높고 그래요. 그 중에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29번까지는 해결을 30번까지 해결을 하고 뒤에 가셔서 작문독해 43번, 45번을 했는데 41번도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거를 풀어야지 시험을 잘 보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내가 41번, 2번을 딱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가 다 어렵냐? 그렇진 않습니다. 35번 무관한 문장 할만해요.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가정하에서 순서 두 문제, 문장 삽입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씩은 EBS에서 나와요. 지금까지의 통계치로는. 그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 저는 작문독해 41, 2를 두 번을 읽느니, 그죠? 차라리 무관한 문장하고 요약을 도전하라고 얘기해요. 작문독해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35번 문제 풀면 되게 쉽죠? 이제 말장난의 극치죠. 이거 아주 유치한 문제죠. 그러니까 해석에 자신만 있으면, 해석에 어느 정도 자신만 있으면 이거는 아주 말장난이거든요. 이 글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장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답 선택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머리를 굴렸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를 관심 있게 보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출제자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말재주가 딱 보여요. 말재주가. 아, 얘 말 잘 만들었네. 이런 게 보이고, 아, 이 새끼는 좀 노력을 좀 더 해야겠는데. 지금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말장난을 정말 잘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지가 뭐니까? 문화와 배움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명하게 바뀌어버리면 문제 잘못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극명하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The traditional 이 사람들이 헌터들이 굳이 알지브라 알아야 될 필요 없죠. 얘는 이거 없어도 살거든요. 없어도 however 그는 잘 살아요. 왜? How to track 먹을 거 잘 잡아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가운데 갑자기 결과적으로 그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 잘못된 거죠. 이건 문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워먹기. 이런 것들을 주워먹기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챙길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챙길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한 문제를 더 풀고 쉽시다. 36번 문제는 제가 오답률 높은 것은 지금 오답률 1위부터 6위까지는 제가 2교시 해볼게요. 36번하고 37번이 오답률이 안 올라와 있는데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36번, 그러니까 순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순서가 이렇게 대부분 과학 지문,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순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논리의 흐름이라는 것, 주장이라는 게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논설문은 오히려 순서 잡기가 편해요. 근데 과학 지문은 소재 자체가 내가 너무 낯설어요. 지구에서 물이 이동하는 순서, 뭐 이런 거 나오거나, 구름이 생성되는 그 과학적 원리, 그리고 여기서도 과학적 지문이 나왔지만 조금 약해요, 얘는. 어떻게 운동선수가 체화시키느냐, 기술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운동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머슬 러닝이라고 그러죠. 지식을,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이론을 생각해야 안 합니까? 별로 안 하죠. 그냥 자전거 올라타면 그냥 내 머슬이 기억하고 있죠. 내 근육이 기억하고 있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조금 비교적 쉬운 설명문. 근데 소재가 바뀌는 순간, 내가 모르는 소재가 나오는 순간 벌써 해석에서 헉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글이 안 보여요. 막 안 하던 실수를 막 해요. 대명사 막 탁탁탁 잡았던 것들이 안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되는 이론들만 빨리빨리 잡고 넘어갈게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barter, 알아두세요. 물물교환. 이건 EBS에서 한번 나왔었던 소재입니다. 물물교환을 하고 살겠죠. 그리고 to a extent, 이거 그때 저번에 외워버리라 그랬죠. 제가 extent는 그냥 to a extent로 외워버리라 그랬죠.
작은 정도의 정도죠. 작은 정도의 수준으로 물물 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크게는 아닐지라도. 근데 이거 이제 누가 해석 좀 해봐. Return favors. 이거 뭐예요? 이건 잘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생활 용어에서도. Return, 되돌려주는 거죠. 뭐를? 되돌려주다. Favor가 뭐예요? 선호? Favorite 하면,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favorite 하면 favor죠. 내가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이게 선호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호. 또, 선호 말고. Would you do me a favor? 하면 뭐예요? 너 나에게 선차를 베풀어 줄래? 가 부탁을 드려달라는 소리죠. 호의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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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받은 호의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거죠, 이거는. 내가 받았던 호의를 되돌려주고 싶을 때는 물물교환이 일어난다, 이거죠. 선생님, 저번에 이거 사장님 고마워요 하고 초콜릿 하나 딱 먹고, 이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작은 바트가 일어난다. 라고 주장을 폈다고 보시면 돼요, 주장.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완벽한 주장이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주장, 우리한테, 야, 이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뭘 보여줘야 돼?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증거 보여줄 때 예시를 많이 쓰죠. 예시를 쓸 때 쓰는 징후. 예시의 징후. symptom. 예시의 징후들이 뭐가 있을까요? sign. 예시의 sign. 이거는 예시 같은데? 느낌. 어나 on. when. 이거라면. 이거이면. 대문자. 이름이나 연구소. 유명한 사람. 그죠? 숫자. 구체적 숫자. 실험. 그리고 유독 많이 눈에 띄는 콤마. A, B, C, 이런 것들은 다 예시의 징후예요. 그래서 주장을 펴고 나서 야, 예를 들어줄게. A man. 야, 어떤 남자가 있잖아. 이건 그냥 예시예요. 이랬다고 한번 쳐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예시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했던 호의를 되돌려준다는 걸 이해하셔야 offer. 이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풀기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 위에 있었던 return favor를 이해해야 그 return favor 하는 예시예요. 어떤 남자가 아마도 amend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amend가 뭐예요? amend. 이게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mend. 수리하다입니다. 수리하다. 손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깨진 이거를 in return 뭐에 대한 보답으로 return for죠. 뭐에 대한 a few hours of babysitting. 내 애기 봐준 거 고마우니까 내가 고쳐준 거야. 이게 barter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시로 잡아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1번이죠. 그죠? 근데 블럭 쌓기. 우리 순서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죠? 뭔가 A, B, C. 선생님의 순서는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만 나눠도 큰 이득을 봅니다. 여기에 시작이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껴 있으면 얘는 여기 앞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hard. 그죠? 뭔가 지금 이러기는 너무 어렵지 않냐. 이거를 larger. 그럼 larger가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가 또 마이너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그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질문한 거지.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 아니야라고 해석해야죠, 이걸. 아니야. What would happen? 야,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아니야로 들리시면 돼요. 그죠? Wanted a loaf of bread and all you had. 그죠? Your new car. 새로운 차.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이 내준 거죠, 결론을. 따라서 이야기는 긍정과 부정을 다 잡은 후에, 그죠? barter라는 것은 depend on double coincidence. 아, 좋은 단어죠. barter라는 것은 저번에 EBS에서 나온 주제가 이거였어요. 결국에 물물교환은 누구와 누구의 정해진 게 없다. 다 뭘로 일어나는 것이다? coincidence로 일어나는 거다. instance가 사건이니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양쪽이 다 우연히 서로 맞았을 때 일어나는 게 barter다. double coincidence. coincidence라는 건 알아두세요. incidence 자체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accident. 근데 같이 일어나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C번에서 나온 이 글의 가장 핵심의 결론은 뭡니까? 뭐가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다? 결국엔 돈이죠.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게 there is. 돈이 있다면 이럴 필요 없잖아. 부정은 결국에 강조.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 없잖아. No one 이런 거 나오면 강조예요, 강조. 부정이니까. 그래서 요지를 말하고 돈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죠. 따라서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돈이 있으면. 내가 플랜을 좀 잘못 잡았구나. 너 알고 있었죠? 내가 플랜을 좀 잘못 잡았죠? 내가 지금 2시간이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한 거죠, 지금. 원래 시험이 7시에 끝나야 되니까. 그랬구나. 아, 맞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